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비 시댁에 갔다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겪었던 일 때문에 가끔 꿈에도 나올 정도였는데 남친 어머니는 본인에게 납작 엎드리고 꿇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셨습니다. 이날은 시할아버지 생신이라며 초대를 받아간 자리였는데 주방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여기서 잠도 자야 하니 미리 연습하거라.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시댁 주방 안쪽에는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일만 시키려는 시모를 향해 결국 저는 앞치마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할머니가 나타나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민낯을 다 알게 되었고 가만히 보고만 있던 남자친구에게는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 예비 시댁에서 겪은 일이 대체 뭐였고 예비 시모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머리채까지 잡혔는지 그 얘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3년을 만났죠. 매너도 좋고 입도 무겁고 매사에 남 험담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중하다 느껴서 의지도 하고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는 하나같이 다 남자친구를 칭찬했고 혹시라도 싸우면 항상 남자친구가 먼저 사과를 했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저를 위해주고 또 재미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할 얘기니까 오늘 다 모인 자리에서 예단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세요? 예, 그럼요. 상견례 날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예단으로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와 에어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제품의 브랜드까지 적힌 종이를 건네주셨는데 모델명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옆에 계시던 남친의 할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예비 시할머님이죠. 그 자리에서 예단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저희 앞에서 호통까지 치시면서 말이죠. 예단은 무슨... 어머님,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도 멀쩡하고 에어컨도 고장도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애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서로 주고받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집도 남자친구와 같이 알아보고 구하기로 했으니 불필요한 것들은 생략하는 게 좋았는데 이날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암튼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와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집에 잘 들어갔어? 어머님은? 방금 왔어. 엄마 괜찮지? 그런데 할머님 말이야. 아까 좀 심하신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도 계셨는데. 아, 그러게. 주인 네가 좀 이해해 주라.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 집안 얘기는 거의 못 들었는데 이날 대충 들어보니 할머니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 집에 시집 오고 시집살이 정말 심하게 했어. 정말? 얼마나 심했길래? 난 어릴 때라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할머니한테 엄마가 혼나는 거 몇 번 보긴 했거든.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심지어 엄마 혼자 보냈어. 할머니가 아무도 가지 말라고 해서. 세상에, 그건 너무 심했다. 그래서 아까도 혹시 어머님이 예단 말씀하실 때 반대하신 거야? 내가 우리 할머니 속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매사에 우리 엄마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분이어서 무조건 반대한 걸 수도 있고. 남자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어머님이 그간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버티셨어? 나 하나 보고 버티신 거지 뭐.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라. 응? 정말 불쌍한 분이야. 그렇게 남친 말만 들으면 저 역시 어머님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저도 결혼하면 며느리가 되는 거니 같은 며느리로서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까지 했겠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네 집에도 자주 갔고요. 남친의 할머님께서 보고 싶다며 저를 자주 부르셨거든요. 사실 처음엔 좀 무서웠습니다. 남친 어머님께 하는 행동도 그렇고 혹시나 저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저에게는 무척이나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자주 보면 친해지고 좋으니 저도 좋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사실 좋았습니다. 손주 며느리라며 엄청 예쁨을 받았거든요. 우리 주희 왔어? 얼른 들어와. 할머님 잘 지내셨죠? 그럼. 할아버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바둑 친구가 있어서 자주 나가셔. 애미야, 여기 과일 좀 가지고 오너라. 네,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하긴 뭐래, 아무것도 하지 마. 손님으로 온 건데. 손님이 남의 집 살림에 손대는 거 봤어? 할머님께 예쁨 받는 거야 좋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다리 펴고 편하게 있는데 어머님은 과일 깎아오시고 밥 차려주시는데 그걸 보고만 있기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껏 방에서 나와 어머님이 계신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아니 뭐하러 나왔어? 저도 같이 해요. 저 뭐 할까요? 수저 놓을게요. 그럴래 그럼? 수저 다 놓고 반찬도 그릇에 좀 담아봐. 네. 그런데 그때 할머님이 나오셔서 저를 부르셨고 아무래도 집안에서 제일 큰 어른이시니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친 어머니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안쓰러운 마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밖에서 외식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긴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직접 병간호를 하며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 말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해서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본인 남편 병간호까지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아직도 시집살이를 한다고? 보기 민망할 때도 있어. 어머님은 쉬지 않고 집안일 하시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니까. 할머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셔서 뭘 할 수가 없네. 정말 그랬습니다. 저를 예뻐해 주시는 건 감사했으나 간단히 옆에서 돕는 거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했거든요. 할머님과 편하게 지내는 것도 좋았지만 저는 어머님과도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주말에 식당을 예약했다며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무슨 날이야? 실은 우리 엄마 생일이야. 뭐? 아니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자기 부담될까봐 일부러 말 안 했어. 그래도 미리 말해줘야지. 선물도 준비하고 그러지. 선물은 무슨 우리 엄마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런 분 아니셔. 그냥 와서 밥 한 끼 먹으면 그걸로 좋아하신다니까. 물론 결혼하고 매년 챙겨야 하니 결혼 전부터 미리 챙길 필요 없다고 하지만 이미 안 이상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급하게 백화점 오픈 시간에 맞춰 가서 스카프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들고 예약한 식당으로 갔는데 내 생일에 이렇게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왜 넌 이런 식당을 예약했어? 네? 왜 마음에 안 드세요? 너무 시끄럽잖아. 좀 알아보고 예약하지. 식당은 남자친구가 알아본 건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실 좀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여기 제가 예약했어요. 어머, 그랬어? 난 몰랐지. 식당이 뭐 시끄러운 게 당연하지. 뭐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생신이라 기분 나쁜 티 내는 것도 싫었고요. 그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며 식사를 하다가 선물을 드렸는데 제 선물을 열어보시더니 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스카프 샀구나. 그냥 오라니까 왜 돈을 썼어? 그래도 빈손으로 올 수 있나요? 그래, 이왕 준 거니까 고마워. 잘 쓰마.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식사 잘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헤어지고 통화하면서 남친이 하는 말이 엄마가 스카프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정말? 왜? 뭐라고 하셨어? 안에 무슨 링도 하나 들어있던데? 그거 스카프랑 같이 연결해서 쓰는 건데. 엄마가 링 쓸 줄도 모르는데 이런 걸 보냈다고 그러시네? 급하게 구입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무거나 산 건 아니었는데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괜히 욕만 먹으니 저도 기분이 영 별로였습니다. 남친 어머니의 반응도 그랬지만 그걸 또 저한테 미주알 고주알 전해서 마음 상하게 하는 남친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일로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눈치가 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날 이후 셋이 만난 적이 몇 번 더 있었는데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서 평소엔 남친을 통해 저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제는 직접 전화나 문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닌 며느리가 있는 티를 좀 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남자친구에게 바로 물어봤는데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엄마가 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넌 못 느꼈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너도 알잖아. 자식이 나 하나여서 너도 딸처럼 생각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닐까? 암튼 난 네가 우리 엄마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 평생을 시집살이 하며 사셨는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정말 잘해주고 싶으신가 봐. 엄마가 힘들게 사셨으니까 너한테는 안 그러시겠지. 그래서 남자친구의 말 그대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남친 어머니한테 문자도 참 많이 왔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라고 하거나 점심 맛있게 먹으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바로 답장을 했고요. 어머님과 친하게 지내서 나쁠 것도 없으니 나름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도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따로 종교가 있는 게 아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는데요. 그 외에도 친구분들 모임이 있을 때면 며느리 자랑하고 싶다며 꼭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부르면 갔고 어쩌다 한 번이긴 했으나 밥값을 제가 대신 계산하고 나온 적도 있었죠. 그러다 퇴근 후 남친 어머니가 회사 근처에 오셨다고 했고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하여 근처 맛집인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마침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식당으로 온다고 해서 그렇게 셋이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분위기는 당연히 좋았어요. 물론 처음에만요. 이렇게 셋이 자주 보니까 난 벌써 결혼해서 우리 한 집에 사는 기분이야. 자기는? 나도.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왔으니 당연히 피자와 리조또, 파스타를 시켰는데 이날 피자 먹다가 말문이 막힌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직장 동료들과 종종 오는 곳이라 이날도 편하게 먹었는데 피자를 세로로 접어서 먹다가 남친 어머니한테 한 소리를 들어야 했죠. 아니, 넌 무슨 피자를 그렇게 개골스럽게 먹니? 네? 격식 있게 좀 먹어야지. 특히 어른 앞에서는 더. 제 옆에 있던 남자친구는
피자를 한 입에 다 쑤셔놓고 먹고 있었는데 저한테만 이러시니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어떻게 먹어야 격식이 있는 건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 난 피자 싫어해서 안 먹어. 옆에서 한 입에 와구하고 먹는 본인 아들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저한테만 이러시니 말문이 막혀 말도 안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 멀뚱히 보고만 있던 남자친구가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기분이 상할 때마다 남자친구에게 말하면 꼭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 엄마가 불쌍하니 이해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시집살이하고 사느라 항상 아무 말 못하셨는데 며느리 생겼다고 그냥 한 소리 하신 걸 가지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어? 엄마가 무슨 아기 가지고 너한테 그러신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런 일 말고도 뭔가 이상하다 싶은 순간이 몇 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일단 이날은 남자친구가 집에 가서 얘기했는지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하다고 어머님께 연락이 왔고 그렇게 잘 넘어갔는데 며칠 뒤 집으로 좀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약속도 없고 해서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대로 온다고 했고 저 혼자 갔는데 너희 곧 결혼하면 이 집 며느리 되는 거니까 시댁 상황을 미리 좀 알아야 하지 않겠어? 네? 시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저번에 왔을 땐 내내 방에만 있어서 집 소개도 제대로 못 해줬잖아. 오늘 내가 여기저기 보여주고 싶어서 불렀어. 저번에도 와서 느낀 거였지만 집이 좀 컸습니다. 주택이라 마당도 있었고 2층 집이었는데 지하실도 따로 있었죠. 주방은 구조가 특이했는데 딱 보면 일반 아파트 주방처럼 비슷해 보였지만 안으로 더 들어가면 작은 주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아무래도 요리 공간이 부족하니 따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집이 큰 만큼 방도 많고 화장실도 많았는데 이 넓은 공간을 혼자 청소하신다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셨죠. 사실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도우미 아줌마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혼자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큰 집 살림을 혼자 다 하세요? 하라고 하니 어쩌겠어. 해야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이날 그냥 차나 한잔 하자고 부르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남친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외출로 돌아오시기 전까지 집안 커튼하고 이불을 싹 다 빨아놓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불은 세탁기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는 이불처럼 부피가 큰 건 직접 발로 빨아서 저기 마당에 보이지? 저기다 널어놓거든. 우리 아들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약속이 있어 나갔고 나 혼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너 불렀어. 아, 네.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할 일을 제때 끝내놓지 않으면 불효령이 떨어진다고 하시길래 덩달아 마음이 급해진 저는 남친 어머니께서 하라는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거 여름 이불 이제 집어넣어야 하니까 얇은 것부터 빨자. 이건 세탁기에 들어가니까 일단 넣고 와. 네. 그렇게 세탁기를 돌려놓고 왔더니 이번엔 두꺼운 이불이었습니다. 여기 이불 다 꺼냈는데 이거 하나씩 욕조에 넣고 팔로 밟을래? 저 혼자요? 당연히 나도 하지. 나는 2층 욕실에 물 받아놨어. 반씩 나눠서 하자. 아, 네. 그렇게 이날 정말 바쁘게 집안일을 했습니다. 사실 집에서도 이렇게 이불 빨래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힘은 좀 들었지만 이날 저 덕분에 빨리 집안일을 끝냈다면서 고맙다고 하시니 그래도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오늘 너무 고생했어. 아니에요. 고생만 하고 가서 어떡하니? 괜찮아요. 그럼 저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다음에 또 부탁한다. 이날 남자친구가 일찍 와서 같이 밥도 먹고 하려고 했는데 늦는다고 해서 저도 대충 일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를 부를 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도 군말 없이 남친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건 그간 모진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게 사셨다는 남자친구의 말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물어보고 갈게요. 무슨 전화야? 엄만데 와서 점심 먹으라고 하시는데 다 차려놨다고. 우리 어차피 점심 먹어야 하잖아. 그렇긴 하지. 평일 둘 다 너무 바빠서 못 보다가 오랜만에 주말 아침부터 만나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남친 어머니가 점심을 혼자 드셔야 한다면서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는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 차려놔서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어머님의 말씀과는 달리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 뭐야? 아무것도 없네. 금방 해. 넌 나가 있어. 주인은 이리 오고. 네. 너 살림은 할 줄 알아? 요리는 해봤고? 조금이요. 조금 해서 어떡해. 잘해야지. 둘이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게 나아. 요즘 남자들 청소며 요리며 다 한다고 해도 여자가 하는 거랑 남자가 하는 거랑 다른 거 너 모르지? 남자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극히 드물지. 그래도 살림은 여자가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밥 차릴 거라고 하시면서 저더러 같이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바로 영화를 볼 생각으로 예매까지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쌀 씻는 거부터 시작해서 찌개 끓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금방 영화 볼 시간이 되었고, 남자친구는 빨리 가봐야 한다고 했다가 괜히 혼만 났습니다. 영화는 시간 좀 늦은 걸로 바꾸면 되잖아. 결혼 전에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몇 번이나 된다고 급하게 가려고 해. 얼른 시간 바꿔. 결국 영화 보는 시간을 늦췄고 식사를 마친 뒤 가려고 하니, 잘 먹었다. 그럼 주희야, 설거지 좀 부탁해. 당연히 남자친구가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엔 가만히 있더라고요. 결혼하면 자주는 아니어도 시댁 와서 밥 차리고 설거지도 해야 하니 이 정도 가지고 화를 낼 일은 아니다 싶었는데, 남친 어머니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온 저에게 또 옛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눈에 눈물까지 고인 상태였는데요.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다니. 왜 그러세요, 어머님?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네. 옛날에 나는 주방에서 못 나왔거든. 밥하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또 밥해야 하고. 나는 가족들하고 식탁에서 밥도 같이 못 먹었어. 그런데 오늘 며느리가 차려준 밥 먹으니까 눈물이 난다. 아이, 참, 이게 뭐라고 눈물까지 흘리고 그러세요. 주말에 제대로 데이트도 못하고 속상했던 터라 빨리 남자친구와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이러시니 영화고 뭐고 간에 얼른 달래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회사 일하랴 바빠서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지는 못했는데요. 당연히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 예비시댁에 갔을 때마다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마다 저를 불렀던 거였어요. 거기다 오라고 할 때마다 제가 일이 있어 못 갈 때면 전화든 문자든 꼭 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은 야근 후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었는데 갑자기 생긴 일 때문에 저녁 약속을 못 지켰더니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너 오늘 나랑 약속 어긴 거 말이다. 저 어머님, 어긴 게 아니라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크게 어긴 거지 뭐. 설마 너도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왜 어머님을 무시해요. 난 정말 여태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살아서 너한테만큼은 대우받고 싶었다.
그래서 오늘 네가 나랑 한 약속 어긴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어. 어머님, 혹시 지금 우세요? 속이 좀 상하네. 너 정말 우리 가족이 되려고 노력은 하는 거야? 내가 볼 땐 전혀 노력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그만 오세요, 네?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며느리가 시모 길들이게 하는 거라고. 네? 그게 아니고는 시어머니랑 한 약속을 이렇게 어길 수는 없다고 하더라. 너 그런 거 아니지? 그럼요,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정말로요. 이날 전화를 끊고 나니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간 고생 많이 하고 사셨으니 저도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뭐든 맞춰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뭔가 점점 심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바빠서 만날 일도 연락하는 일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시할아버지 생신이라며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그날 우리 할아버지 생신이거든. 그래.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건데 이런 잔칫날 당연히 너도 와야 한다고 하셔서 엄마가 시간 되는지 물어보래. 그래, 뭐 알았어. 갈게.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남자친구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집 앞으로 남자친구가 도착 후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가는 길에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엄마, 왜 나왔어요? 재료 못 산 게 좀 있어서 마트 가려고. 잘 됐다. 타세요. 같이 가게. 그렇게 남친 어머니를 만나 차를 돌려 마트로 향했고 저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마트를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맞은편 식당에서 문을 열어놨는지 그곳에서 새끼 고양이 2마리가 나와 놀고 있었습니다. 딱 보니 그 식당에서 키우는 고양이 같았죠. 자기야, 너무 귀엽다. 저기 봐봐, 고양이. 어디? 저기 앞에. 아, 그러네. 아우, 귀엽긴. 고양이들은 싹 다 없애버려야 돼. 그냥 두면 눈 깜짝할 사이에 배로 늘어난다니까. 아, 뭐해? 얼른 안 타고. 네? 네. 이땐 그냥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좀 있어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차 안에서 남친 어머니는 계속 고양이 얘기를 하셨는데 길고양이 너무 많지 않니? 버릴 거면 키우지를 말아야지. 암튼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동물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야. 제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터라 이날 남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듣기 좀 그랬습니다. 뭐랄까, 어머님의 이중성을 본 날이라고 해야 할까요? 특히나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다는 그 말이 바로 떠올랐는데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구석에서 지들끼리 놀고 있던 고양이를 보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생명인데. 개들이 무슨 생명이야. 팔 밑에 개미 한 마리나 마찬가지지. 너 생각해봐. 어쩌다 개미 한 마리 밟았다고 신경 써?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주변에 개나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은 많아도 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털 날리고 울어서 시끄럽다고 하면서도 막상 눈앞에 보이면 귀엽다고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사람도 많고 길고양이 불쌍하다고 생선 껍데기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날 어머님의 행동에 순간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미 도착을 했고 식사만 바로 하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 시할아버지 생신이라 친척분들이 다 모인 건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가족끼리 모여 식사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모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충 봐도 30명은 넘어 보였는데 가자마자 인사하는데 20분이 넘게 걸릴 정도였습니다. 자기야, 항상 이렇게 모여? 아니, 항상은 아니고 오늘 할아버지 생신이라서 다들 시간 내서 오신 것 같아.
큰 상을 대체 몇 개나 핀 건지 그 큰 거실이 꽉 찼습니다. 주희 왔어? 이리 와, 인사해야지. 네, 할머니. 남친의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서 말씀은 잘 못하셨는데 할머님과 똑같이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우리 손주 며느리 될 나이인데 예쁘지? 친척분들 모인 자리에서 제 칭찬을 해주시며 어찌나 자랑을 하시던지 민망해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니 남친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깜짝이야. 어머님, 뭘 그렇게 놀라? 인사는 다 했지? 네, 그럼 나 따라와. 남친 어머니는 주방에서 같이 음식 준비 좀 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주방에 계시는데 저라고 편히 앉아있을 수는 없어 따라갔고 시키는 대로 했죠. 주방은 정말 바빴습니다. 부족한 음식은 그릇에 새로 담고 고기도 삶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거실 쪽에서 할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가 어디 갔어? 주희야! 주희야! 대답하려고 했는데 남친 어머니가 저에게 눈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셨죠. 할머님이 너 아끼는 거 나도 아는데 지금 나가면 주방 일은 나 혼자 다 해야 하잖아? 그래도 대답은 해야 내가 알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이거나 담아. 보통 자기 여자친구가 본인 집에 와서 그것도 자기 엄마 손에 이끌려 주방에서 안 나오고 있으면 궁금해서라도 들어와 볼 법한데 남친은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으려고 했는데 전화 받지 마. 네? 아니 할머님 전화인데요. 그러니까 받지 말라고. 그리고는 제 입을 막더니 주방 안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집은 보조 주방이 따로 있었는데 문을 열지 않으면 집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모를 정도로 숨겨진 비밀 공간처럼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내가 손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같이 좀 하자. 그리고 할머님이 너 찾을 때마다 내가 알아서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넌 여기서 내가 시키는 거나 해. 밖에 손님 많이 오신 거 너도 알지? 쉴 틈 없으니까 주방에서 나 도우라고. 저를 주방 안쪽으로 밀어넣듯 하니 황당했는데요. 순간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았어. 너도 곧 우리 집 며느리 되는데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 되면 여기서 잠도 자야 하니까 미리 연습한다 생각해. 네? 주방에서 잔다고요? 그래. 너 아주 할머니한테 이쁨 받는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네가 아무리 날뛰어도 내 며느리야. 내 미치라고. 그리고는 보조 주방문을 닫고는 나가버렸는데 안에서 열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거실까지 들리지 않았죠. 손님들도 많이 와서 거실이 한참 시끄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세요? 난데. 왜 집에서 전화를 걸어? 나 여기 주방에 갇혔어. 뭔 소리야. 너 일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러지 말고 엄마 도와서 같이 좀 해. 네가 없으면 엄마 혼자 다 해야 하잖아. 나 지금 여기 친척분들하고 얘기 중이어서 일단 끊자. 그런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는지 어머님이 그만하라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중인격자같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할머님한테 이쁨 받는다고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머님, 왜 이러세요? 네가 이 시어머니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 무서운 줄 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뭘 왜 그래? 어떻게 된 애가 며느리 도리도 모르고 예의도 없어? 또 나가서 할머니 옆에 앉아서 하하호호 하면서 있고 싶어서 그러냐? 나도 못하는 걸 네가 뭔데? 네가 뭐라고 그 자리를 차지해? 아무리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해도 식도 올리기 전인데 며느리 돌이 운운하시는 게 기가 막혔고 그간 제가 남친의 할머님께 이쁨 받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고 힘들게 사셨다고 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사셨다고 저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때 거의 20분 가까이 저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남친의 어머니가 입구에서 떨어졌을 때 이때다 싶었던 저는 문 쪽으로 달려가서 거실로 나갔고 자리에 있던 친척분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면서 저 이 집 며느리 못 해먹겠네요. 주희야,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초대받아 온 사람한테? 뭐? 내가 왜 이러는지 궁금해? 그럼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 그런데 저를 쫓아나온 남친 어머니는 예상대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좋은 날에. 죄송해요, 어머님. 혼자 하기 힘들어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한 건데 그게 싫다고 이렇게 뛰쳐나갈 줄은. 참나, 뭐라고요? 방금 전에 저한테 욕까지 하셨잖아요. 어머,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은 하면 안 돼. 여기 어른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남자친구는 저 때문에 분위기를 망쳤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저를 데리고 급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저는 그 팔을 뿌리치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남친 어머니가 막말을 쏟아낼 때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녹음하지 못했지만 소리 지르고 욕하는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녹음이 된 상태였고 볼륨을 최대한으로 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거짓말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시할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어머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때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거든요. 이때는 그간 시집살이를 무섭게 하셨다는 말에 아직도 여전하신 건가 싶었는데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뭐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할머니, 왜 그래? 너 어디서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들어? 나도 안 한 걸 네가 하겠다 이거야? 순간 뭐지 싶었습니다. 너 입이 있으면 말해봐.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 시킨 적 있냐? 평생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네가 내 손주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래? 네가 집 나가서 뭐하고 살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저 우리 첫째만 생각하면 내가 억장이 무너져. 알고 보니 남친 어머니는 시집살이를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거 어머니는 본인 아들을 친가에 맡겨놓고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건 남자친구도 모르고 있었던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이날 남자친구는 자기 할머니가 또 자기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옆에서 덩달아 화를 냈지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니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모진 시집살이로 자기 엄마가 집을 나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거였습니다. 남자친구가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가족들 모두 비밀에 붙였는데 아들이 보고 싶었던 남친 어머니는 밖에서 잠깐씩 만나면서 본인이 시집살이를 너무 힘들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된 거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남친 아버지가 병이 났을 때 마침 어머님이 집에 다시 들어와서 직접 병간호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했고 집에만 누워만 있으니 남친 어머니가 옆에 붙어서 병수발 다 들고 그 모습 보면서 시할머님도 진심이라 생각하며 받아주고 같이 살게 된 거라고 했죠. 그렇게 3년간 병수발을 들었고 결국 남친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나가서 이제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해도 어머님이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했다네요. 남친도 그간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세월이 길었으니 다시 나가는 걸 반대했을 거고요.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할머니가 엄마 힘들게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아빠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어? 맞아? 아들, 그게 아니라 엄마 말도 어떻게 나한테 감쪽같이 속였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할머니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이날 시할머님은 통곡을 하며 우셨는데 난 네 엄마한테 시집살이 같은 거 시켜본 적 없어. 그저 네 아빠하고 잘 살기만 바래서 뭐라고 살든 신경 안 쓰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네가 혼자 집에 있고 며칠 동안 네 엄마가 안 들어오더라. 네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바람나서 집을 나갔대. 그러니 어떡해. 내 아들은 나가서 일해야 하고 너는 어린 너를 키워줄 사람이 나밖에 더 있어? 그렇게 집 정리하고 여기서 다 같이 살게 된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네 엄마가 용서해달라고 찾아왔더라. 당연히 나는 반대했지. 왜 집 나갔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줘? 그런데 네 아빠가 용서하겠대. 그러니 내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다 늙어서 내가 아들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저는 물론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시할머님은 그저 손주만 걱정하느라 그간 진실을 숨기고 사셨던 거였죠. 친척들은 물론 주변 지인들에게도 오해를 받아가면서 절대로 말하지 않고 지내셨던 거죠. 이날 남자친구는 충격을 받았는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네가 내 아들 병수발 고작 3년 그거 했다고 자식 버리고 나가서 바람 피운 거 그거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냐? 응? 그래도 내 아들이 좋다고 하고 용서했다고 하니까 셋이 잘 살라고 이제 그만 따로 살자 했더니 그때 넌 뭐라고 했냐? 그간 잘못한 게 있으니 평생 우리 모시고 산다고 안 했어? 그래서 일 잘하고 있는 도우미 아줌마까지 내보내고 집안 살림 네가 다 한다고 했잖아. 이 집이 작은 집도 아닌데 어떻게 너 혼자 하냐고 해도 네가 끝내 고집 부려서 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내가 시킨 거라고 했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마음대로 집 나갔다가 또 마음대로 들어와서 사는 것까지는 이해해줬지만 손주 며느리 들어오면 시어머니 노릇은 할 생각 말라고 하셨다는데 뒤에서 몰래 저를 잡으려고 했으니 시할머님도 이날 열이 받았던 거였습니다. 이날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주 큰 망신을 당한 남친의 어머니는 맨발로 집에서 쫓겨나든 나가야 했습니다.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자기 할머니 때문에 집을 나갔던 엄마가 돌아와 아빠 병수발까지 하고 평생 고생만 했다고 생각해서 저한테도 그렇게 잘해드리고 싶다고 한 거였는데 본인도 평생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이날 충격을 받은 건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방에 갇혀있던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심지어 아무 관심도 없던 남자친구에게 크게 실망도 않더라 집에 오자마자 제가 겪은 일을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집에서 파혼 통보를 했죠. 파혼 얘기에 남자친구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너랑 할 얘기 없어. 주희야, 파혼이라니.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너한테 그랬어? 정확히는 너네 어머니가 그랬지. 그리고 난 그런 막 나가는 시어머니 보고 살 자신 없어. 헤어지자. 여기서 그만해.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헤어지기 싫었는지 며칠 뒤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 설득할게. 어? 누가 네 장모고 장인이야? 주희야, 우리 곧 결혼식 올려야 하는데 이러지 마. 그러니까 지금 끝내자고. 설마 이대로 결혼하자는 거야? 난 너랑 못 헤어져. 내가 몇 번이나 생각해봤는데도 답은 하나야. 너랑 결혼은 절대 못한다. 그날 네 행동 보면 과연 이 남자랑 살면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왜 못해? 나도 보호해줄 수 있어. 너 지킬 수 있다고. 이날 남자친구는 저와 절대로 못 헤어진다고 하면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매달렸습니다. 정말 싹싹 빌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조금도 마음의 동요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얼마 뒤 남친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직접 집으로 오셔서 사과를 하셨는데 욕심 같아서는 손주 며느리가 되어줬으면 싶은데 천류는 못 끊는다면서 남자친구가 그날 쫓겨난 자기 엄마랑 살 집도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연 끊고 살기로 했다면
어떻게든 결혼해서 둘이 잘 살면 그만인데 결국엔 마주치게 될 거라며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예약했던 것도 알아서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고는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물론 저희 집에서는 다시 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정리되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저에겐 미련이 남았는지 이별 후 전 남친이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뻔뻔하게 거짓말부터 하더군요. 뭐? 뭘 끊어? 엄마랑 연락 끊고 산다고 영 끊었다고. 참나, 정말이야. 야, 최민영, 나한테 그만 미련 버리고 네 인생 살아.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나랑 결혼하면 우리 엄마 안 봐도 된다니까? 내가 열받아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는 시어머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솔직히 좋지 않아? 야, 너 어쩜 끝까지 이러냐? 너 지금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다며. 저번에 너네 할머니가 오셔서 다 말씀하고 가셨어. 어머니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안 보고는 못 살겠다고 네가 네 입으로 그랬다며? 그런데 어디 뻔뻔하게 나한테 영 끊었다고 거짓말을 해? 그날 니네 엄마가 나한테 한 짓도 문제지만 난 네가 더 문제야. 자기 여자 하나 제대로 챙길 줄도 모르는데 누가 너 같은 놈 믿고 결혼을 해? 아니, 그때 내가 좀 신경 못 썼다고 이러는 건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내가 잘할게. 그리고 엄마한테도 다 얘기했어. 뭘 얘기해?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 믿고. 그 말에 전 남친 정강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꺼지라고 했죠. 사실 전 남친의 할머니 할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그날 이후로 몇 번이나 더 저를 찾아왔지만 상대도 안 해주고 무시했더니 결국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 전 남친의 할머니께서 영 끊고 들어오지 않으면 재산도 물려받을 생각 말라고 하셨다네요. 그 말에 전 남친은 싹 다 정리하고 짐 싸들고 들어갔는데 몰래 자기 엄마와 통화하는 걸 들키고 나서 전 남친도 결국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전 남친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도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주방에 갇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꿈에 나올 때가 있는데 그만큼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좋아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파혼이라는 걸 말로만 들어봤지 제가 직접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결혼 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끝낸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답니다. 요즘 저는 명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심신안정에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파혼 후 마음 정리하고 또 그날 충격적인 일 또한 명상을 통해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때의 기억이 흐릿해져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그럼 제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